전체 이미지에서 이 빨간색 네모 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미지상에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굴로 가볼게요. 얼굴로 갑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원하는 곳은 오른쪽 발이구나. 오른쪽 신발이죠? 여기 왔어요. 됐어, 이제 오른쪽 신발에 밑창이 끊어진 부분을 선택하기 위한 거니까,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한번 다성감 툴로 도전해 볼게요. 먼저. 다성감 툴로다가 여기를 붙게끔 만들고 싶어요. 탭 눌러서 좀 더 크게 확대할게요. 쫙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여러분. 적당히 내가 얘가 안 달라붙잖아요? 그냥 클릭해도 붙어요. 이거 꼭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대충 위로만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선이 완전히 다 잘못 클릭했어요. 여기 클릭돼서 잘못 클릭했어요, 이렇게. 그럼 딜리트 누르라는 말 했어요, 제가. 딜리트 누릅니다. 여기 잘못 눌러줬다고. 여기 포인트 보이죠? 기준점. 네. 딜리트 눌렀습니다. 어때요? 지워졌죠? 딜리트 한번 더 눌렀어요. 이렇게. 자, 이 딜리트 눌러서 지운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나요? 네. 말씀드렸어요. 또,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진작 알려주지. 진작 알려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봐야지, 이런 기능이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구나, 소중한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화 레이어, 툴이 있는 레이어가 위에 있고, 지금 색칠할 레이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충 색을 칠해도 선화 레이어 때문에 밑으로 가려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일부러 눈에 띄게끔 빨간색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색을, 컬러 레이어에 칠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색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가 좀 그쪽으로 괜찮긴 한데, 이 컬러 레이어가 위쪽이 아닌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거하고 비교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집중력 있어야 돼요. 관찰력 있어야 되고, 이거하고 대충 약간은 좀 대충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선화 레이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컬러 레이어가 밑에 있기 때문에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삐뚤삐뚤 나와도 크게 지장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고. 자, 컨트롤 Z로 제가 돌리고 있고요. 자, 여기가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컨트롤 0 눌렀습니다. 이 색깔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 누르다가 색깔 수출하고 컬러 레이어 가서 Alt 딜리트 눌러줘서 색깔 칠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끊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제가 다성감 툴로 했지만, 다각형 툴로 해도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가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다성감 툴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다각형 툴이 달라붙지 않잖아요. 아까 달라붙는 거였고. 대충 막 선택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 시작합니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음영 들어가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 색깔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컬러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컬러 레이어 선택하세요. 색깔 칠한 부분 레이어 있잖아요. 색깔 칠. 컬러 레이어가 아닌 사람도 선화 레이어 밑에 있는 색깔 칠한 레이어, 그 레이어 선택하고 레이어 하나 추가하세요. 자, 이거 눌러서 레이어 하나 추가하세요. 요거. 그럼 위에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레이어 2라고 들어갔는데 더블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음영이라고 할게요. 음영. 앞으로 저는 부를 때 음영 레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하세요. 여기 정경색을 클릭해주세요. 이거 클릭하면 색상 피커 나갑니다. 색상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 HSB로 말씀드릴게요. HSB로 조정하나 RGB로 조정하나 AB로 조정하나 다 같습니다.
HSB로다가 0, 0, 20, 20 이렇게. 그러면 옆에 값도 저하고 다 동일하게 바뀝니다. LAB 값이라든가 RGB 값이라든가 CMYK 값이라든가 전부 다 동일할 겁니다. 보시면 전부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CMYK 값에서 조금 저는 58라고 58이 아닌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0, 20이고요. HSB 값도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HSB 방식, RGB 방식, LAB 방식, CMYK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00, 20이라고 놓았습니까? 네. 그리고 스크린 한번 눌러볼게요. 옆에 어두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크린 누르세요. 오른쪽 위에는. 여기 스크린 있잖아요. 그럼 정경색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색이 정경색인데, 그 다음에 브러쉬 툴 누르세요. 여기. 브러쉬 툴 누르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브러쉬 사이즈 위수정하죠? 여는 대괄호, 닫는 대괄호 이용은 되지만, 여기에 13, 여기 있는 거. 경도가 100%인 브러쉬 사이즈 13짜리. 이거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불투명도하고 플로우라는 값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투명도는 색상이 적용할 때 말 그대로 불투명도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100%면은 완전히 불투명한 색깔이 칠해지겠고, 50%, 불투명도를 50% 하고 놓게 되면 50% 투명한 색깔이 칠해지겠죠? 불투명도를 20이라고 하면 80% 투명한 색상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플로우라는 것은, 브러쉬가 적용되는 양이에요, 양. 브러쉬가 적용되는 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붓을 이용해서 물감을 찍어갖고 색을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감이 많이 칠해지는 영역은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물감이 적게 칠해지는 영역은 그 색이 연해지겠죠. 그 물감이 색이 칠해지는 양, 그 양을 조절하는 게 플로우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불투명도하고 플로우하고 비슷해 보여요. 불투명도 20이라고 놓나 플로우 20이라고 놓나 유사합니다. 같이 진행해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놓고 불투명도를 20이라고 한 50이라고 하면 나볼까요? 50이라고 주고 그냥 여기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칠해보는데요. 색깔은 뭐 그냥 두고 이렇게 칠했어요. 볼게요. 밑에 있는 애가 보이죠? 이렇게 비치죠? 네. 비치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100이라고 놓을게요, 제가. 그러면 어때요? 색이 감춰지죠, 아예. 은은하게 이렇게 칠하고 싶을 때. 근데 마우스에 조금 손 안 뗀 거예요, 지금? 근데 원상 붙겠어요. 자, 이번에 다시 50이라고 놓고요. 마우스의 속도는 누른 채로 칠하고도 또 칠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막 이렇게 칠했어요. 이번에는 이거 불투명도를 100이라고 놓고 플로우 값을 50이라고 놨어요. 그리고 칠합니다. 밑에 있는 게 약간 은은하게 비쳐요. 근데 얘가 좀 약간 진한 느낌이죠. 밑에 약간 비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얘의 차이점은요. 한번 지나가고 또 지나가잖아요. 색깔이 진해져요. 좀. 반복해서 이걸 50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이거 하면 20이라고 해볼까요? 20이라고 놓고 한번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계속 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칠하면 반복해서 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투명도는 20%라고 놓고 반복해서 칠해도 중복되게 진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마우스의 쪽 버튼 누른 채로 손 뗐다가 다시 칠하면 불투명도도 진해져요. 좀 더. 반복해서 칠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손을 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 반복해서 칠해보라고요. 손을 한번 클릭하고 계속 칠해보시라고. 그러면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진해지지 않아요. 한번 칠한 곳을 또 칠한다고 해서 진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플로우 값은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칠했을 때 칠한 곳을 또 칠하면은 반복해서 계속 진해진다고요. 그러나 손 떼고 다시 칠했을 때는 불투명도나 플로우 값이나 한번 칠하고 마우스에서 손 떼고 또 칠했어. 손 떼고 또 칠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불투명도나 플로우 둘 다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반복해서 진하게 칠해진다고요.
손을 떼지 않는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칠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건 물감이 칠해지는 양이니까 붓으로다가 한 번 칠하고 갔다가 또 칠한 거예요. 그래서 퍼스로도 한번 칠해보세요. 한 번 칠한 다음에 연하게 칠해진 것 같아서 또 한 번 반복해서 그것을 칠하면 당연히 진하게 칠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플로그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에어브러쉬는 에어브러쉬 경우는 만약에 끄잖아요? 끄고 나서 마우스에 꾹꾹 누르고 있어요. 제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 반복해서 지금 에어브러쉬를 끈 거예요. 근데 얘를 켜고 나서 마우스에 꾹꾹 누르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끄면은 마우스에 꾹꾹 한 번 눌렀을 때는 그냥 한 번만 정리되는데 쟤를 켜고 나서 누르잖아요? 또 여러분 라카 아시죠? 라카. 라카라고 왜 뿌리는 색깔 뭐 칠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가에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라카로 칠하지 않나요? 바닥에다 흰색으로? 그것처럼 저 에어브러쉬를 켜고 나서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라카처럼 반복해서 계속 칠해진다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장시간 1초 누르는 것과 5초 누르는 것이 다르다고요. 5초 누르면 더 많이 진하게 칠해지면서 칠해지는 범위도 더 넓어져요. 원래 그냥 한 번 1초 누르는 거에 비해서.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브러쉬 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우리 여기서 이제, 지금 운영을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운영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사이즈는 요거 13 선택하자 그랬죠? 여기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드시고, 플로 값을 20으로 드세요. 에어브러쉬 켜세요, 이거. 그리고 준비됐나요? 운영 레이어 맞죠? 운영 레이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색을 칠할 거예요. 여기다가 저하고 똑같이는 안 칠했는데, 자, 왼쪽 위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빛이 있다고 해서 보이고요.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좀 어둡다고 치고 이제 저녁 한 요즘은 5시만 돼도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4시에서 5시 사이야. 어둑어둑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제가 대충 칠하고 있어요. 대충 칠해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대충 칠해요.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죠? 괜찮아요. 코도 이렇게 좀, 이쪽도, 콧날이 똑똑하면 여기 그림자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칠하시고. 여기도 대충 이렇게. 이쪽 하단에도 좀 그림자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칠하시고. 충분하게 이렇게 칠했어요, 일단. 안 칠해지는 건 안 칠해지는 안 칠해진다고요? 이 정도로 칠했습니다. 맞추란 거야? 김민규 씨 작품입니다. 크게 안 찢어져요? 크게 안 찢어져요? 난 빨라서 못 정했어. 자, 여러분,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진다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원인을 보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지는 분, 이걸 칠하는데, 우리가 아까 신발 밑창 선택하는 거 알려드렸죠? 신발 밑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선이 뺑글뺑글 돌아가. 그 상태에서 여기를 칠하잖아요? 선택 영역을 잡고, 점선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선택 영역입니다. 선택 영역을 잡고 색을 칠하게 되면 선택 영역이 아닌 이 부분을 칠해봤자 색깔이 안 들어가요. 선택 영역 안에만 색깔이 칠해져요. 이게 포토샵의 기본이에요.
선택 영역을 잡고 색을 칠하면 선택 영역 아니고는 아무리 칠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칠해져요. 영역이 그 틀리니까. 선택 영역 뺑글뺑글 들어가는 그 안에만 칠해야죠.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해제해야 돼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색깔을 칠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색깔이 안 칠해진다 말씀하세요. 원인 분석해 드릴 테니까 또 대충 칠하세요. 시간 관계상. 자, 그만 칠하세요. 이제 뭐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정확하게 뭐 하시죠. 왜 피해? 찍지 말까? 앞에만 찍을게. 이쁜 얼굴 찍으려 했는데, 출석 인증샷 찍으려고 그러는데. 자, 진행합니다, 이제. 자, 인증샷. 저는 다 안 했는데, 이거 색깔 칠할 때 말이죠. 이렇게 제가 삐져나가도 괜찮고, 이렇게 대충 막 칠했는데, 다시 삐져나가게 칠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칠했거든요. 이렇게 칠했다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저는 완성을 안 해서 완성된 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집중하세요. 자, 다른 얘기 다 꺼볼게요. 일단, 다 껐어요. 그리고, 컬러 레이어 선택했어요. 사실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데 음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컬러 레이어를 클릭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컬러 레이어 있잖아요. 컨트롤 누른 채로 다른 것들은 눈 꺼보세요 그냥. Alt 누르고 눈을 클릭하면 되잖아요. Alt 누르고 컬러 레이어 눈을 클릭해요. 그러면 컬러 레이어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다 해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누른 채로 컬러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 얘가 썸네일 이미지예요. 요거 컨트롤 누른 채로 컬러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선이 뺑글뺑글 들어가는데 뭘 의미해 이게? 컨트롤 누른 채로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그 레이어에서, 이 컬러 레이어에서 투명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된다고요. 한 방에. 컨트롤 누르고 이 레이어를 클릭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많이 쓰는 겁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이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 컬러 레이어에서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이 투명한 영역은 제외하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만 선택 상태가 된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래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메뉴 표실에 선택에 들어가면, 메뉴 표실에서 선택에 들어가면 거기에 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전. 시프트 컨트롤 I죠. 단축키가 시프트 컨트롤 I라고 되어 있고 반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전이 뭔지 아시죠? 반전을 바꾸는 게 반전이잖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와 다른 점이 이미지 태그 위에 점선이 뺑글뺑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저 이미지에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만 선택이 된 거예요. 아까는 반대로.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한 거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된 거고, 지금은 반전을 눌렀기 때문에 반대로 바뀐 거예요. 선택 영역과 선택되지 않은 영역이 반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부분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어디 보냐면요. 아까 전에 음영 레이어 있죠. 음영 레이어 클릭하세요. 이렇게. 음영 레이어를 클릭하세요. 클릭했나요?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요. 딜리트를 딱 누르면 아까 칠할 때 삐져나가는 부분 있죠? 이게 한 방에 깔끔하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려고 제가 대충 칠하라고 한 거예요. 대충 칠해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웠어? 깔끔하게 지워졌네. 깔끔하게 지워졌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레이어 팔레트에 음영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레이어의 혼합 모드거든요. 영어로는 블렌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혼합해서 보여지게 하는데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이에요. 기본 값은 이거 누른 다음에 뭐 디졸브 그럼 쫀쫀쫀쫀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어둡게 하기 누르면 좀 더 어두워지고요. 그럼 한번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건 오버레이예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이 예제에서 한 거는 이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두었어요. 오버레이 두니까 운영이 생기죠. 운영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줍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그라데이션 색상 적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맨 밑에 흰색 배경 레이어 선택하세요. 자, 이것도 운영 레이어가 더 위에 있어야지 밑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운영이 안 보이죠. 운영이 컬러보다 위에 있어야죠. 겹쳐있는 순서 봐요. 운영이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컬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흰색 배경, 맨 밑에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를 합니다. 이거 눌러서.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이어 이름은 그라디언트 라고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손이 고생. 자, 그라데이션. 이 그라데이션이 단기적 변화, 뭐 농단법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술에서는 색채, 색조의 발인, 농단법. 자, 말이 좀 어렵나요? 그냥 시계에서 두 가지 색깔이 서서히 혼합된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에서 두 번째 색깔로 서서히 변하는 그런 색. 지금 원본에서 맨 위가 좀 밝고 아래로 내려서 파란색이 진해지죠? 그렇게 만드는 게 그라디언트 색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경색을 클릭합니다. 이거. 그리고 RGB가 HSB가 하셨어. HSB에서 H 값을 212, 82, 89. 앞에 보고 하세요. 212, 82, 89. 앞에 학교에서 보여드렸어요. 됐죠? 스크린 누르겠습니다. 자, 밑에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이 아니신 분은 이 흰색을 클릭한 다음에 HSB 값을 H하고 S는 0이고 B 값만 100이라고 주면 돼요. HSB에서 B 값만 100이라고 주면 됩니다. 그럼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하고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혹시 페인트 통으로 되어 있다면 꾹 누른 상태로 페인트 통 누르지 말고 그라디언트 툴로 옮겨가세요. HSB가 H0, B, S도 0.
B만 100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배경색 클릭했어요? 정경색이요? 저기 아까 수선 눌러주시죠. 수선 눌러주세요. 배경색으로 힘들고 만들라고요. 네, 00, 100. 00, 100. 여기 그라디언트 툴 누르세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자, 이 옵션 바에서 여기 그라디언트 색상이 있어요. 자, 색상 누를 때 여기 X삼각형 누른 것과 여기를 누른 게 다르거든요. 집중하세요. 이 X삼각형 누른 것과 여기 누른 게 달라요. X삼각형 누르지 마세요. 이거 누르지 마시라고.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 상자가 떠요. 차이점은 X삼각형 눌렀을 때는 밑에 목록이 이렇게 뜨고요. 요 색상 자체를 쓰게 되면 대화 상자가 떠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자고 X삼각형 누르지 말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마우스 핀 갖다 놓으면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첫 번째 게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첫 번째 게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거든요. 이거 안 누르는 사람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그래야지 저하고 똑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 누른 사람. 다른 게 눌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밑에가 다르죠. 첫 번째 게 눌러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게 정경색에서 배경색. 그러니까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색깔이 칠해진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색깔이 칠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른 다음에 이 공간에서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밑에 위치 값을 여기 위치라고 나와요. 30 누르세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30 그다음에 승인 누릅니다.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또 맨부터 맨 아래로 쭉 끌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요. 그랬더니 색깔이 반대로 칠해졌네. 컨트롤 Z.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좀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이게 조금 큰 거하고 많이 큰 게 다르다는 거. 조금 큰 거하고 많이 큰 게 다르다는 거.